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제 22번 보안과 암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중 암호와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얘 지금 암호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자, 우리 그 암호화, 자, 24페이지에 보시면은 암호학의 이해, 그래서 암호의 의미, 자, 이렇게 또 그 용어가 있는데, 이게 IT가 힘든 게, 전산이 힘든 게, 이 용어가 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용어부터 한번 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용어인데 평문, 말 그대로 평문이죠. 그러면은 이 평문을 암호화를 해요. 즉 키를 가지고 잠그는 거죠. 열지 못하게.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것은 암호문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암호문을 이제 요거를 잠궜으니까 열어야죠. 복호화. 즉 키를 가지고 여는 거를 복호화를 한다고 하고, 이 복호화를 하면은 이렇게 다시 평문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뭐 정상적인 사용자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암호 해독, 해커들이 하는 암호 해독은 키가 없이 암호문을 가지고 얘를 복호화를 하는 거죠. 이것을 암호 해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크게 요 키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크게. 즉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으면은, 즉 같은 키로, 이거죠? 같은 키로 잠그고 같은 키로 열면은 그거를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그는 키와 여는 키가 달라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르면은 그것을 공개키 암호화 방식, 또 자, 대칭키가 아니기 때문에 걔를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평문은 뭐 말 그대로 평문이죠. 일반적인 내용, 문장. 자, 그 다음에 암호 해독은 이거죠. 해커 대하는 거. 즉 부호와 키를 모르는 적 또는 암호 분석가, 해커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정을 암호 해독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해독자는 뭐 해커죠 뭐. 그 다음에 요거의 요거 키. 그래서 키는 평문을 암호문으로,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데 사용되는 특정 그 메시지, 기호, 그거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고요. 자, 암호화는 뭐 키를 가지고 그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문을 낚아챘어요. 낚아채도 그 내용을 모르게 하는 거. 그게 암호화죠. 그 다음에 뭐 이 암호화 기능은 상호 신뢰성.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이 키가 있어야지만이 열거나 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메시지의 보안성을 전달 매체의 보안성과 분리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죠 뭐. 우리 인터넷 TCP/IP는 보안성이 없죠. 그런데 이 암호를 이용해서 보안성을 제공한다 하는 거를, 표현을 메시지의 보안성을 전달 매체의 보안성과 분리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복호화는 뭐 말 그대로 암호문을 복호화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크게 자, 대칭키 방식 또는 그거를 자, 비밀키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칭키 방식은 뭐예요? 똑같은 키로 잠그고 똑같은 그 키로다가 다시 여는 거죠. 즉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은 거, 그거를 대칭키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개키 방식은 대칭키가 아니다라고 해서 비대칭키 방식이라고 하고요. 잠그는 키와 여는 키가 다른 경우를 공개키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공개키와 개인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뒤에 해드릴게요. 자, 크게 보시면은 대칭키 방식과 비대칭키 방식. 자,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밀키를 쓴다 하면은 그 자체가 대칭키 방식이 되고요. 자, 비대칭키 방식은 공개키와 개인키, 키를 두 개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대칭키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이 부르는 용어는요, 대칭키 방식과 공개키 방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칭키 방식과 공개키 방식이라는 말을 쓸 건데요. 또 이제 그 보다 책을 시험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뜬금없이 뭐 비밀키 방식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순간 헷갈리죠. 그래서 자, 요거는 어디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셔야 되고요. 또 저기 이게 헷갈리는 게 용어가 자, 대칭키 거의 같은 말이죠. 즉 비밀키를 쓰면은 대칭키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관용키라는 말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뭐예요? 똑같아요. 비밀키나 관용키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또 자, 세션키라는 말을 써요. 세션키 같은 말이에요. 거의 같아요. 또 더 헷갈리는 거는 공개키의 반대다. 그래서 얘를 비공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헷갈리죠? 근데 같은 말이에요. 대칭키, 비밀키, 관용키, 세션키, 비공개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칭키의 반대 비대칭키, 비밀키의 반대 공개키, 관용키의 반대 사설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용어가 진짜 통일이 안 돼가지고 보다 보면 헷갈리니까 이거 어디다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커크호프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얘는 한마디로 커크호프의 원리란 암호 시스템의 안전성은 암호 알고리즘의 비밀을 지키는데 의존하지 말고 키의 비밀을 지키는데 의존해야 된다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자물쇠죠. 자물쇠인데 요거는 지금 잠겨 있죠. 그런데 이 자물쇠에 맞지 않는 열쇠를 꽂으면은 안 돌아가죠. 얘가 안 돌아가요. 딱 여기에 맞는 자물쇠를 꽂아야지 얘가 탁 돌죠. 그러면 얘가 여는 거죠. 이게 바로 자, 자물쇠의 원리인데 그 커크호프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이 원리는 그냥 다 알죠. 다 알죠. 이거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키를 지키는데 더 힘써야죠. 그 말이에요. 커크호프의 원리나 암호 알고리즘에 이거는 어차피 알고리즘은 다 공개가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키를 더 어렵게 길게 키의 비밀을 지키는데 의존해야 된다. 그게 커크호프의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뭐 반드시 뭐 공개 뭐 비밀 뭐 그렇다고 뭐 공개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공개할 필요는 없죠.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자 풀어 볼게요. 자, 22번을 보시면은 자,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죠. 자, 1번은 평문을 암호학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암호문이라고 한다. 맞죠? 암호문, 바꾼 것을 암호문이라고 한다. 암호학을 이용해서 보호하된 메시지를 평문이라고 한다. 맞죠? 뭐 3번. 암호화 알고리즘은 공개로 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라가 아니고요. 암호화 알고리즘의 비밀을 지키는 데 의존하지 말고 키의 비밀을 지키는 데 의존해야 된다는 커크호프의 원리를 잘 써야죠. 그래서 얘는 3번은 좀 그렇죠? 3번 이상하죠? 4번.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만드는 거. 복호하죠? 복호하라고 한다. 그래서 22번은 3번이고요. 자, 23번은 컴퓨터 보안에 사용되는 암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거예요. 1번. 암호는 정당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이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용성은 아니죠. 거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방지, 인증. 자, 이제 그게 있죠. 기밀성이란 인간의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거. 무결성은 내용이 바뀌지 않는 거. 가용성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게 하는 거. 부인 방지는 거래 내역을 부인 못하게 하는 거. 인증은 본인인지 확인받게 하는 거. 그거죠. 그런데 1번은 가용성은 아니고 2번은 암호는 수신된 메시지가 불법적으로 재생된 것인지 또는 전송 과정에서 변조, 재구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무결성. 변경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뭐 맞네요, 뭐. 그래서 자, 여기 2번이 맞고요.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기밀성은 뭐예요? 인가된 사용자만이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4번 암호는 메시지 특정 메시지 저기 인증은 뭐예요? 인증은 본인인지 확인하는 거죠. 인증은. 그래서 20석이 얘는 뭐야 이게 부인 방지죠. 이거는 뭐 부인 방지니까. 그래서 23번은 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다음은 암호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자, 평문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주고받는 일반적인 문장으로서 암호화 대상이 된다. 맞죠? 맞아요. 2번. 암호문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주고받고자 하는 내용을 제3자가 이해할 수 없도록 없는 형태로 변형한 문장이다. 맞죠? 3번. 암호화는 평문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문으로 변형하는 과정으로서 예. 맞고 수신자가 수행한다? 암호문을 수신자가 수행하나요? 아니죠. 지금 암호문은 수신자가 하는 거는 얘. 복호하죠. 송신자가 암호화를 하는 것이고 수신자는 복호화를 해야죠. 뭐 3번 틀렸죠. 요게 틀렸죠. 암호화는 송신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신자가 하는 거는 복호화죠. 그 다음에 4번은 자, 공격자는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해독하려고 하는 제3자를 가리키고 특히 송수신자 사이의 암호 통신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관찰해서 공격을 수행한 공격자를 도청자라고 한다. 맞는 말이고요.